지난달,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가해 남성은 지난달 18일 자정 무렵에요. 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에서 이 다른 사람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약자인 척하고 탄 건데 이 사실이 드러나니까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를 예약했던 승객이 여성 승객이었는데요. 이 여성 승객도 폭행하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 다음 날 도주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말이죠.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예약을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타면 어떡해.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뭘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진짜. 나도 이게.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아,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 네? 예, 기사분. 아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자, 지금 좀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가락시장 근처인데요. 좀 심야입니다. 늦은 시간인데 콜 택시를 불러서 부른 줄 알고 택시 기사가 세워서 예. 탑승을 했습니다. 혹시 손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콜 불렀습니다라고 탔는데 어디로 간다고 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 입장에서는 원래 부른 콜 부른 손님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려라.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거짓말하고 타면 어떡하냐 이 시간에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 만취 상태에서 욕을 하게 된 겁니다. 욕을 하면서 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욕을 하고요. 무차별로 폭행을 했고요. 그 와중에 진짜 손님인 여성 승객한테도 콜을 내려서 코피를 4개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콜을 부른 여성 승객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때려가지고 코피를 냈다고요? 네. 야,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혼수 상태입니다. 팀장님,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사실은 택시 기사분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심정지가 온 거예요. 혼 상태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택시기사를 때린 분은 도주를 했고 택시기사는 차에 탔는데 다행히 정차 중에는 차를 놨습니다. 하지만은 그 심정지 상태에서 의식 잃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다 그래요. 만약에 레버가 돌아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5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그 이분이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상 앞으로 6개월, 반년 정도는 운전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세상에 5일 동안 의식이 와, 이게 뭐 운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트라우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운전자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그 순간만 생각하면 기억이 사라진다. 이렇게 지우개로 막 지운 듯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 일을 겪다 보니까 무서웠다. 내가 앞으로 운전만 하고 살았는데 6개월 동안 내가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하니 참 답답하다라는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이제 택시 기사님들 상대로 한 폭행 사건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특가법 이거. 그렇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운전자, 운행자 폭행, 상해죄가 성립하냐? 그럼 가중돼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운행하는 도중에 그런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영상을 좀 봐서 알겠지만 택시를 정차한 다음에 나와서 길에서 지금 폭행을 당한 겁니다. 특가법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특가법이 적용 안 되면 단순 상해죄, 단순 폭행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벌금도 있고 관대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만약에 차 안에서 그런 폭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려키가 나와서 폭행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금 밖에서 하네요. 그렇죠. 만약에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가중처벌이 될 건데 밖에 나왔기 때문에 처벌이 세지 않다. 그게 문제입니다. 승현님. 네. 아니 뭐가 됐든 좀 아니든 바뀌든 뭐 물론 법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기준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5일 동안 지금 의식을
없다가 지금 깨어나셨다는데. 제가 옛날에 뭐 법무부 차관 사건 때문에 이 저 예, 특가법 운전자 폭행 사건 전체 판례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오, 예. 이게 판례가 어떤 상황에서는 특가법이 적용 안 되는가 하면 운전자가 완전히 그날 운전을 포기하고 차를 정차한 상황에서 사후에 폭행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운전자가 운전을 하려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잠시 정차된 상태에서 내렸는 거잖아요. 왜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가 하면 그 운전자에게 폭행하고 난 다음에 그 운전자가 그 운전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 폭행의 후유증 때문에 더 가중처벌하는 건데 사실 지금 저런 상황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운전자의 그 의도가 완전히 오늘 나는 영업을 접고 이 사람과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한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 듯해서요. 뭐 이건 바라보는 시각 지금 변호사님은 그 형사 사건에 관련된 경찰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법리 적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운전자 폭행 적용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 택시 기사님들뿐만 아니라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들 좀 때리지 마세요.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